혹시 이 문장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으신가요? I have seen the future. 이걸 딱 보고 나서 나는 뭐 보아왔다. 봤던 게 영향을 미친다. 퓨처에 더는 왜 붙었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신다면 여러분 토익에 대한 기초가 전혀 없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토익 공부를 해보셨더라도 방향을 잘못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하시다면 저와 함께 이티스 토익 기출 공식 입문서 RC 강의를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 종로 YB모학원 입문중급 1위 두나무 토익의 권영준 강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ETS 토익 기출 공식 입문서 RC 강의를 인사드리게 됐고요. 굉장히 반갑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뜬금없는 영상으로 잠깐 인사드렸는데 제가 지금 입문서 강의예요. 저희 토익을 처음 접하시던지 또는 몇 년 만에 오랜만에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정말 그 수준에 맞춰서 하지만 토익을 정보할 수 있게끔 제가 강의를 잘 준비했으니까 저를 믿고 잘 따라오시면 토익 그리고 또는 중급자 이상의 레벨까지 충분히 갈 수 있게끔 제가 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지금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문장인데요. 이 문장을 딱 보면 눈에 띄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have seen, have pp, 현재 완료라고 우리가 어렸을 때 들어보신 분 계실 텐데 뭐 해왔다. 또는 뭐 과거 했던 게 현재 영향을 미친다. 막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future 앞에 더가 붙어 있는데 명사 앞에 더가 붙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the car, 그죠? 근데 왜 붙는지도 잘 모르실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세히 묻는 것들이 토익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기본적으로 잘 잡지 않으시면은 토익 입문을 넘어서 중급까지 가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요 문장을 저희 강의하다 중반쯤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 그때 여러분들은 이 문장을 딱 보면 have pp가 뭐구나, 더를 왜 쓰는 거구나 라고 명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꼭 기억하셔서 나중에 강의하면서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강의 목표를 전달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요거죠. 가장 빠르게 토익을 정복할 수 있게끔 정리해 드릴게요. 저희가 25강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25강 안에 문법 그리고 어휘, 문제풀이 그리고 독해까지 여러분들이 정복할 수 있게끔 준비를 잘 했고요. 6가지 포인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ABC만 안다는 가정하에 가장 빠르게 토익을 정복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쉽다는 강의를 들어봐도 어렵다는 느낌 받으신 적이 좀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정말 쉽게, 정말 알파벳만 안다는 가정하에 강의를 해서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으면 토익을 정복할 수 있게끔 준비를 했으니까 아주 쉽고 편안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게끔 저희가 잘 이끌어갈 거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진도 빼기에 급급하지 않은 이해 위주 강의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쭉 강의를 듣다 보면 어쨌거나 진도를 좀 빼야 되기 때문에 막 교재만 따라가는 강의들도 종종 있는데 저희는 이해에 조금 더 초점 맞춰서 진도가 오래 걸리더라도 한 강의가 오래 걸리더라도 여러분께 이해를 완벽히 시키고 이래서 답이 되는구나, 이래서 얘가 나오는구나 라고 할 수 있게끔 강의를 잘 해나갈 거니까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잘 보시면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세 번째입니다. 최대한 ETS 공식 입문서 교재 내용에 충실하겠습니다. 그래서 ETS 기출 입문서잖아요. 기출 문제를 활용한 아주 좋은 자료입니다. 저도 뭐 책을 써보기도 했고 저도 학원에서 강의하고 있지만 기출 입문서, 공식 입문서의 어떤 이론을 저는 그죠? 따라갈 수 없겠죠. 정말 좋은 이론이기 때문에 최대한 거기에 충실해서, 물론 저의 이론이 조금 더 양념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 내용에 충실하게 강의를 해서 여러분 교재 갖고 계시죠? 그 교재 내용에 완벽히 좀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게끔 강의를 잘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입문이지만 시험 대비 이론과 문풀까지 황금 비율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입문 강의라고 해서 이론만 배우시면 안 되겠죠. 어쨌거나 시험 보실 거니까, 그죠? 문제풀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을 잡고 그리고 문제풀이까지 저랑 같이 할 수 있게끔 잘 과정을 이끌어 갈 테니까 이거 듣고 뭘 들어야 되지? 이거 들으면서 문제 또 풀어야 되나? 그런 걱정을 하지 않게끔 저희가 황금 비율로 잘 섞어서 강의를 할 테니까 충분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말씀드리고요. 자, 골고루 파트 5, 6, 7입니다. 파트 5가 뭐지? 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도 지금 계실 거예요. 토익이 처음이니까요. 토익은 7개의 파트가 있는데 파트 5, 6, 7이 제가 강의하는 RC 파트입니다. 그래서 한 파트만 치우치지 않게끔 골고루 강의하셔서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시험을 잘 볼 수 있게끔 강의를 준비했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된다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에 최종 모의고사 강의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강의 다 듣고 알아서 문제 푸시고 끝납니다. 이게 아니라 최종 모의고사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 모의고사의 문제풀이까지 제가 담당해서 완벽히 잡아드릴 테니까 저희 강의만 잘 들으시면 충분히 토익은 발을 딛고 그 이상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저랑 같이 강의를 앞으로 쭉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 소개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제 소개 좀 드릴까요? 필요 없다고요?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요, 좀 적어봤는데, 아이돌 가수에서 전국 YBM 어학원 입문 중급 1위 강사로 좀 거창하게 적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 20대 초반이었습니다. 20대 초반에 멘사라는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를 했었고, 뭐 찾아보시면 나올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뭐 일본에도 갔었었고, 여러 가지 활동했었는데, 안타깝게 이제 가수 활동을 마무리 지으면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우연찮게 특별 외박 때문에 토익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영어 정도 아닌데 토익 공부를 시작하면서 많이 어려웠었는데 혼자 그 군대라는 폐쇄된 공간 속에서 열심히 혼자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노하우를 쌓아서 점수를 빨리 얻게 됐고 그런 과정들을 방송에서 방송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와서 강사가 됐고요. 단기간에 토익 강의에 좀 자리를 좀 잡게 되고 종로에 있는 YBM 어학원에서 두 남자 토익이라는 강의를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루경 강사와 빠른 시간에 전국 YBM 어학원 입문 중급 1위 강좌로 자리 잡게 됐고요. 제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느꼈던 어떤 노하우들, 경험들 그리고 군대 안에서 혼자 고면서 느꼈던 많은 그런 지식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다 이 강의에 녹아내서 전달을 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했듯이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보시면서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잘 강의를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토익은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로 정리를 좀 했는데요. 제가 학원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개강을 하다 보면 두 부류의 학생분들이 계세요. 한 부류는 관찰자분들이죠. 나 영어 문제 해봤는데 너 어떻게 하나 좀 보자 라고 팔짱 끼시고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그러신 분도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참여자입니다. 나 점수가 너무 급해 빨리 참여하지 막 션, 니스 막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제가 한 달 뒤를 봤을 때 점수가 빨리 급등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참여자 유형의 수강생분들이 많이 점수가 오르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후자 참여자의 마음으로 열심히 참여하셔서 저와 함께 토익 공부하시면 충분히 빠른 시간에 끝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가 여러분의 시작이자 끝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테니까 저를 믿고 이 강의를 잘 따라오셔서 토익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저와 함께 잘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처음 인사 오틴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강의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요, 구와절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교재는 20페이지를 먼저 좀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하고 싶은데 문장의 구성단이에요. 구와절은 크게 문장 구성단인데 토익 시험에서 영어 단어 하나 툭 던져주고 이거 뜻이 뭐냐 이렇게 안 물어보거든요. 보통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문장의 구성단위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단어란 말은 알고 계시죠? 자, 단어에다가 단어를 붙이면 우리 뭐라 부르냐면 구라고 부를 겁니다. 뭐라고요? 구요. 자, 그리고 단어와 단어를 모아봤는데 그 단어가 알고 봤더니 주어랑 동사 들어요. 그때 뭐라 불러요? 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절은 이따가 또 언급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장과 비슷한 용어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구를 이루고 있는 단어와 단어가 있는데 단어를 툭 띄어서 보고 그럼 잘 보시면 단어가 모여서 구가 된 거고 구가 모여서 절, 즉 문장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단어는 일종의 문장의 부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알고 봤더니 종류가 8가지더래요. 그래서 뭐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팔품사라 부릅니다. 이것들이 단어의 종류니까 오늘 지금부터 한번 정리를 짧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품사입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단어의 종류고 크게 8가지로 분류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적어놨는데 품사, 방금 얘기했지만 문장을 이루는 부품이니까요. 품사라고 언급을 하고 종류는 8가지가 되겠습니다. 1번부터 쭉 언급을 드릴 건데요. 한 가지 유념할 것은 이런 거 있죠. 명사라면 명자는 이름 명자잖아요. 한자를 좀 활용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니까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명사입니다. 자, 명사는 언급한 대로 이름 명자로서 존재하는 모든 것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이 잘 나와 있지만 이렇게 언급을 드릴게요. 명사는 바로 그 이름에 해당하는 품사라고 했는데 자, 문장에서 주어 또는 목적어의 역할을 이루는 것들입니다. 보시면 student, 학생 아시죠? 그리고 bank, 은행 아시죠?
트리, 나무 이런 것들이 명사하고 조금 헷갈리시면 이렇게 적어두세요. 형태가 존재한다. 오케이? 그래서 눈으로 보건 또는 머릿속으로 그리건 형태가 있어야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명사라는 것은 형태가 존재한다. 로 기억하시고 이름을 얘기하는 명사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대명사입니다. 대명사의 대자는 여러분 대신하다의 대자예요. 그래서 명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아바타라고 좀 적어놨는데 보셨나요? he, 그, she, 그녀, this 이것들이 대신하는 대명사가 있겠죠. 제 이름은 권영준인데요. 얘를 만약 대신한다면 그라고 대신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대신한 대명사가 이름이니까 잘 기억하시고 이따가 또 언급을 드릴 거니까 개념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사입니다. 동사는 체크 하나만 해볼까요? 자, 동사의 동자는 움직일 동자인데요. 움직임이나 상태를 표현하는 거 중요한 게 있죠. 여기 보이세요? 다의 동그라미.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다자로 끝나는 거. 거기에 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뭐 먹다, 입다 이런 것들이니까 짐작하시고 그죠? 움직임 또는 상태 체크를 좀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drink, 마시다, write, 쓰다 이런 것들이 일반 동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체크 좀 할게요. 자, 비동사에 밑줄 그어두시고 비동사는 들어보셨나요? 뭐 am, is 되게 종류가 많은데 어쨌거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겠죠. 그래서 뜻만 잘 기억해 주세요. 비동사는 이다 또는 되다의 뉘앙스를 갖고 있으니까 그 정도만 오늘은 알고 계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 좀 빠졌네요. 자, 조동사도 하나 적어두시면 들어보셨나요? 조동사? 조동사는 앞에 적어놨지만 한 글자가 생략된 동사예요. 보조동사입니다. 동사를 보조해주는 보조동사고 will, can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참고로 얘들은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온다는 것도 잘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에 공부하실 때 훨씬 도움이 될 거니까 기억을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랑 부사는 별표를 좀 쳐주세요. 별표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토익에서 답으로 잘 나오는 품사예요. 자, 형용사는 무엇을 형용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꾸미는 거죠. 얘는 기본적으로 꾸미는 품사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 있죠. 명사를 꾸민다만 오늘 중요하게 기억하세요. 형용사는 명사를 꾸민다. young people 이런 식으로 명사 꾸미는 형용사 기억해 두시고요. 자, 부사도 별표쳤죠. 부사는 문장을 풍성하게 치장해주는 코디네이터라고 좀 쉽게 설명했는데 좀 더 어렵게 설명하자면 부가적인 품사로 보시면 돼요. 부가적인 품사.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데 beautifully 아름답게, late 늦게, really 이런 것들이 부사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언급을 드리겠지만 참고로 적어두시면 단어가 ly로 끝나면 80% 이상은 부사니까 그것도 참고로 기억하시면 문제 풀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죠? 여기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부사는 부가적인 품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략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이것도 개념적으로 기억하시면 나중에 많이 도움이 될 거니까 그거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겁니다. 뭐냐면 부사는 다른 품사나 문장 전체를 꾸며 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사는 부가적인 품사로서 모든 품사를 다 꾸밀 수 있어요. 딱 한 개 빼고요. 뭐 빼고요? 명사 빼고입니다. 왜? 아까 했죠. 명사 누가 꾸민다고? 형용사 꾸밀 거니까. 오케이? 그것도 기억하셔서 활용하시면 나중에 많이 도움이 될 거란 말씀 드리고요. 자, 전사입니다. 전사는 생김새 보시면 느낌이 좀 오실 텐데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뭐 이런 거 어디서 본 적은 있잖아요. 그죠? 얘들이 전사고 얘도 한자로 좀 설명드리면 앞전자에 놓을 지자예요. 그래서 앞에 놓이는 품사가 전사입니다. 그러면 뭐 앞에 놓냐 중요하겠죠? 기본적으로 명사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사는 기본적으로 명사 앞에 놓이는 품사구나 라고 짐작을 좀 해두시면 될 거고요. 뭐 설명 잘 읽어보시면 비슷한 맥락이 잘 나와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맞아 접사입니다. 접사는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형용사와 부사와 마찬가지로 접사로 답으로 잘 나오는 품사입니다. 그래서 너와 나의 연결고리라고 했는데 좀 쉽게 설명드리면 접사는 기본적으로 밑에 설명도 나와 있지만 문장 또는 절이라고 할게요. 절과 절을 연결하는 기능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오케이? 그래서 접사는 기본적으로 절과 절, 즉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품사다라고 기억하시고 참고 이건 필기해 보시겠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접속사가 있다는 소리는 문장이 두 개는 소리죠. 문장에는 반드시 아까 주어랑 동사가 있다고 했으니까 접사 있으면 문장이 두 개잖아. 그럼 동사도 몇 개 있어야 돼요? 두 개 있어야겠죠. 그죠? 이런 것도 활용하시면 좋은 공식이 될 수 있으니까 접속사 개수 플러스 1은 동사 개수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케이? 이런 포인트로 기억을 잘 해두시고 자,
감탄사는 잘 읽어보세요. 이거 가지고 토익에서 묻지는 않으니까 8가지를 정리를 잘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팔품사는 진도를 잘 따라오기 위해서 팔품사의 용어는 명확히 인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강의 장점이 반복할 수 있다는 거니까 좀 앞에 좀 돌려보시면서 팔품사의 용어에 대한 개념은 명확히 잡고 다음 부분을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또 가겠습니다. 18페이지로 가시고 문장 형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형식이요. 자, 일단은 보시면 문장 형식 나왔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또는 뭐 최근이라도 영업을 좀 해보셨다면 오형식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걸 좀 정리해 드린 건데, 자, 문장 요소들이 모여서 하나의 문장을 이루는데 이때 문장이 구성되는 방식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형식이니까 이걸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자, 1형식은 첫 번째 형식이나 만큼 심플하게 끝나는 거예요. 주어 그리고 동사로 끝나는 문장입니다. 밑에 몇 개 적어놨는데 The chicken ran away. 그 닭이 달아났다. 끝났죠? 그리고 She sang beautifully. 얘는 부사니까 없다고 보시면 그녀가 노래했다로 문장이 끝났습니다. 심플한 여기 1형식이고요. 주어 그리고 동사로 끝나는 1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시면 좋겠지만 문제에서 잘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참고로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목적어를 안 가지고 보어도 안 가지고 동사로 끝나니까 얘들을 우리가 자동사, 스스로 자체를 써서 자동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형식에 쓰이는 동사로 대표로 3가지는 필기를 좀 해두시면 좋습니다. work, arrive, go는 잘 나오는 자동사니까 1형식에 쓰인다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입니다. 2형식 문장입니다. 1형식보다 한 단계 더 나갔으니까 얘는 뭐냐면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왔는데 그 뒤에 뭔가를 보충해주기 위해서 보어가 붙는, 오케이? 여기에 2형식 문장으로 보시면 돼요. 자, 밑에 예문을 바로 보시면 이름 보시죠. The car looks라고 했는데 해석해보면 그 차가 보여요. 어떻게? 궁금하죠? 또 보시면 Lucy became. 루시가 됐어요. 뭐가?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보충해주는 단어가 필요하죠. 얘들을 2형식 문장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종류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이걸 지금 다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대분류만 기억하세요. 감각을 표현하는 감각 동사라든지 또는 비동사, become 같은 거 나오게 되면 얘는 보어를 보충해주는 보어를 가진 동사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운드 들리대요. 어떻게 들리는데 sounds good.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look, 보인대요. 어떻게 보이는데 보충해주는 말이 표현하게 되는 보호가 필요한 동사들이니까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이게 2형식 문장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3형식입니다. 3형식은 2형식에서 그렇게 길어진 건 아닌데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목적이 되는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를 3형식 문장의 동사라고 합니다. 지금 적어놨지만 타동사로 기억하세요. 아까 제가 자동사는 스스로 자자를 써서 혼자 쓰이는 동사라고 했는데 타동사의 타자는 여러분 타인할 때 타자예요. 다른 거 뭐 하나 필요한 동사죠. 목적어 필요한 동사를 타동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 나오고 타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온 문장을 3형식이라고 할게요. 헷갈리시면 요거 기억하세요. 목적어는 해석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을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T를, 차를, 폰, 전화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보시면 자, 주어 나왔고요. 그는 원했는데 뭘 원했어? 목적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차라는 목적어 나와 있고요. 또 보시면 I, 나는 pick up 들었는데 뭘 들었어? 전화라는 목적어 나와 있죠. 이게 3형식 문장이니까 3형식은 목적어를 가지는 문장이 되겠다. 참고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형식인데 이건 이따가 또 자세히 보시겠지만 4형식은 좀 길어졌어요. 목적어 나오고 그리고 한 개 더 나와요. 목적어 2개 나오는 문장을 4형식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동사로 물어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부 있죠. 기부 뜻 다 아세요? 그죠? 기부 주다인데 기부라고 하면 우리가 들어본 노래가 하나 있을 텐데 어디선가 들어보셨나요? Give me a call 들어보셨어요? Give me a call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나에게 전화를 줘라는 뜻인데 형태를 보시면 give 있죠? 그리고 me라는 목적어 나왔죠? 그리고 콜이라는 목적어 또 나왔죠. 목적어 2개 나왔습니다. 이거를 4형식 문장이라 한다로 기억하시고 그때 쓰는 동사를 적어놨는데 얘도 대분류만 오늘 기억하시면 돼요. 수요 동사로 기억하세요. 수요 동사. 수요가 뭐예요? 주는 거잖아요. 그죠? 뭐 주다, 제공하다, 보내다, 수여하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얘들은 기본적으로 목적어를 2개 갈 수 있다. 헷갈리시면 give me a call을 기억하시면 그게 4형식이었지 라고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보시면 탐이
gave는 give의 과거죠. 줬대요. his girlfriend에게 a present, 선물을. 목적어 2개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밑에 거 보시면 브라운 씨가 샀대요. buy의 과거 시제죠. 뭘 샀어? her son, 그녀의 아들에게 sunbread, 빵을 사주었다 정도로 목적어 2개 나온 사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지금은 간략하게 보는 거니까 형태만 좀 잘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 5형식입니다. 자, 5형식은 아까 봤던 3형식처럼 목적어를 갖고 오는데 그 뒤에 목적어 뒤에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호가 추가적으로 나오는 동사입니다. 얘도 동사를 먼저 보시면 make 잘 아시죠? 만들다인데 봐봐. 여기까지 볼게. You make me가 되면 주동목이에요. 해석해보면 네가 만든다. 나를? 뭐 좀 어색하잖아요. 그죠? 보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어로 happy가 들어가 있죠. 그럼 해석 어떻게 해요? 네가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이렇게 보어가 들어갈 수 있고요. 또 보시면 they found girl. 자, 그들이 발견했다 소녀를. 또 말이 되겠지만 그 뒤에 보어가 들어가면 그죠? 정직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알게 됐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형식은 3형식 목적으로 끝났는데 그 뒤에 목적격 보어를 추가한 문장의 형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5형식 정리해드리고요. 이따가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5형식은 사실 크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보시면서 나왔던 예문들이니까 이런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RC 파트를 공부하고 있는데 RC는 Reading Comprehension이죠. Reading은 읽기이기 때문에 문법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읽는 걸 묻는 시험이니까 기본적으로 예문들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저랑 같이 보셨겠지만 어려운 문장은 없으니까 꼼꼼히 잘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시 20페이지 가시고 아까 잠깐 처음 해봤었던 구와 절인데 다시 한번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구는 단어와 단어의 모음을 구라고 한다고 했고 그리고 그 단어와 단어의 모음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주어 동사가 있더라. 그러면 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절을 봤는데 그 절 뒤에 마침표가 찍혀 있다면 우리는 문장이라고 부르겠죠. 근데 토익에서는 마침표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거 묻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절이나 문장은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같은 개념을 쓸 거니까요. 오케이? 그럼 보세요. 자, about the book이라고 보면 about 전치사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더, 관사, 그리고 북, 명사, 단어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구로 보시면 되고 얘는 보시면 단어 많이 모여 있는데 잘 봤더니 여기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거든요. 그럼 절입니다. 그리고 마침표까지 찍힐 거기 때문에 그러면 문장으로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렇게 구분을 잘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공부하시면 있어서 좀 아셔야 될 부분인데 20페이지는 명사구, 명사절, 형용사구 보세요. 보시면 자, 명사구는 방금 얘기한 대로 구는 단어와 단어의 모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모으고 봤더니 알고 봤더니 얘가 명사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installing a computer가 되면 컴퓨터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직 안 배웠지만 동명사는 뭐뭐하는 것이라고 적하시면 돼요. 그러면 컴퓨터를 설치하는 것이 it's not easy, 쉽지 않다라고 해서 전체 구조를 보시면 easy 앞에서 주어 기능을 하고 있죠. 오케이? 또 밑에 거 보시면 자, I want to drive a car라고 했는데 want면 원하다니까 무엇을 원하는지 목적어 필요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투부정사 구가 들어가서 목적어 즉 명사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는 군데 명사 기능 하는 것을 명사 구라고 할 거니까 용어 정립을 잘 해두시고 자, 또 얘는 보시면 절 문장은 문장인데 명사 기능한 문장이라면 명사절이 되겠죠. 이거 나중에 명사절 파트에 자세히 보실 건데 자, 여기 주어고요. 여기 동사입니다. 말했다. 그리고 대시 끄는 절이 있는데 찾아배우시겠지만 대절은 뭐뭐라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해석해보면 That John was sick입니다. 그 사람이 아팠다라는 것이라고 해서 said의 목적어기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 명사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My hope is 비동사 뒤에 보어가 필요한데 방금 얘기한 대로 대시 끄는 명사절이 is의 보어 기능하고 있죠. 보어 즉 명사 기능하고 있는 거니까 명사 절로 보시면 됩니다. 아직 뭐 안 배웠어요. 대절 나중에 배우실 거고 동명사 나중에 배우실 건데 지금 그냥 용어 구조만 보시면 돼요. 오케이? 군대 명사기능 하면 명사구. 문장인데 명사기능 하면 명사절. 그렇게 인지를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자, 형용사구라면 군대 형용사 기능 하는 거고. 그죠? 형용사절이라면 문장인데 형용사 기능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I want information. 정보라는 명사가 있는데 about new product라고 해서 이 전명구가 새로운 제품들에 관한 정보,
결론적으로 명사를 꾸미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 구라고 하시면 되고 또 보시면 I will buy the computer. 컴퓨터 살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시 끄는 절이 뒤에 붙어 있죠. 오케이? 뭐 차차 배우시겠지만 대절인 바로 앞에 명사가 있다면 그 명사를 꾸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미는 절이니까 형용사 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렇게 인지를 해두시고 용어 정리만 잘 하니까 명사를 꾸미는 구라면 형용사 구, 명사를 꾸미는 문장이라면 형용사 절 정도로 용어를 좀 정립을 해두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사구 보시면 되고요. 부사는 아까 정리해둔 대로 부가적인 거예요. 뭐 완전절 앞뒤에 부가적으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보세요. tourist arrive입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arrive는 무슨 동사? 일형식에 쓰이는 자동사였습니다. 그러면 여행객들이 도착했다. 문장 끝났어요. 끝났으면 부사가 나와야죠. 근데 그 뒤에 전명구가 나와서 부사 기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사구로 보시면 되고요. 오케이? 다음 것도 보시면 요 뒤에 볼까요? We stayed at home입니다. stay도 사실은 자동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머물렀다. 끝났어. 근데 because가 이끄는 절이 이렇게 부사 기능을 문장 앞에서 하고 있죠. 얘들 부사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절은 절인데 부사 기능 한다면 부사절, 구는 군데 부사 기능은 부사구. 그렇게 인지를 좀 해두시고 방금 보신 명사, 형용사, 부사 기능 잘 적용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자, 21페이지로 갑니다. 자, 문장의 구성 요소를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좀 빠르게 지나갔었는데 자세하게 정리 좀 해드릴 테니까 정리 잘 해보시고요. 밑줄 잘 그으시면서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1번 보시면 핵심 뼈대라고 했어요. 아까도 언급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뼈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위에 뭔가를 쌓아갈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 주어 동사를 적었는데 모든 영어 문장에는 주어 동사가 있다 라고 적어놨고 주어 동사는 단짝처럼 붙어 다닙니다. 당연하죠. 주체가 있으면 하는 동작이 필요하니까. 오케이? 인지하시고 얼핏 보면 문장에 동사가 여러처럼 볼 때도 있지만 진짜 동사는 하나뿐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차차 배우면서 알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처음부터 갑니다. 자, 주어는요. 주자가 뭐 주인할 때 주자예요. 문장의 주인, 즉 동작의 주체가 주어고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렇게 은는 또는 이가 전달하시면 되겠죠. 영준이는, 그죠? 영준이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주어가 될 것이다. 기억하시고 주로 명사가 주어 기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동작을 하는 주체라면 동작을 하려면 형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형태가 있으면 이 형태의 이름은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명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주어 자리는 보통 명사가 잘 나온다는 거 기억을 잘 해주시고요. 요거 뭐 참고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 볼게요. All employees must wear a uniform인데 자, 입어야 합니다. 누가요? 주체가 필요하죠. 모든 직원이라는 명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고요. 또 갑니다. was delayed, 지연되었습니다. 무슨 지연이요? The flight to Tokyo, 도쿄로 가는 비행이. 오케이? 명사가 주어 자리에 있고요. The computers repaired by the technician are now ready for use. 자, are란 동사 보이시죠? 그 앞에 주어 필요한데 좀 전에 무슨 얘기 했었냐면 동사 같은 동사가 아닌 게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얘는 repaired는 분사로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개념의 용어이기 때문에 지금은 동사가 아니고요. 어쨌거나 are란 동사 앞에 주어로 computers, 그죠? 명사, 복수명사 있다라는 기억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작의 주체가 주어고 보통 명사가 들어간다.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꿀팁 잡고 가시고 꿀팁은 명령문 들어보셨죠? 명령문 얘기하는 건데 명령문은 기본적으로 보시다시피 동사가 먼저 나와요. Please send me. 보내주세요 라고 하시겠지만 참고로 이것도 좀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어려운 문법 배울 때 적용될 겁니다. 명령문은 예를 들어서 go home 이거잖아요. 근데 go home은 무슨 소리야? 야, 너 집에 가. 너 이거잖아. 그래서 주어 you가 생략된 것이다. 그걸 기억하시고 그때는 동사 원형이 바로 나올 수 있다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동사입니다. 동사는 여러분 아까 잠깐 봤었지만 주어 다음에 나오는 건데 어떤 뭐 문법 용어를 잘 들어보셨다면 서술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서술어. 뭐 같은 표현인데 중요한 것은 뭐 차차 배우시겠지만 주어 자리는 많은 품사가 들어가고 뭐 목적어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서술어 자리는 결국 동사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심플하게 그냥 주어 동사라고 하겠습니다. 아까 언급드린 대로 이런 뉘앙스 기억하시고 이건 항상 중요하게 기억하세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하다, 이다, 다자로 끝난다는 것도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 참고로 여기는 밑줄 그으시고 별표나 쳐보시겠어요? 그래서 to가 붙거나 동사 뒤에 ing가 붙은 형태는 문장의 동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문장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주어가 있고 그 뒤에 동사를 넣어야 되는데 보기 중에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고 그죠? 또 보기 중에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차 배우시겠지만 얘는 투부정사라고 하고요. 얘는 동명사라고 하는 어쨌거나 동사를 변형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동사 기능은 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 어디서 뭐 고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투 고도 동사인 거 아닌가 하지 마시고 이렇게 되시면 동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요. 그럼 뭔데요?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기억을 잘 해두세요. 자, 보시면 모바일 폰이라는 주어가 있었고요. 핸드폰들이 근데 동사 필요하니까 are 비동사 형태 나와 있다는 거 잘 보시면 되고 우리가 주어 나왔죠? 그리고 동사 교체했다 replaced 형태 보시면 되고요. 자, impress working late should lock the door라고 했는데 나 work 들어봤는데 선생님 아까 work 자동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어 나왔으니까 이게 동사 아닌가요? 하지 마시고 방금 얘기한 대로 얘들은 동사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얘는 묶어주세요. working부터 late까지 묶어주세요. 얘가 앞에 있는 impress 꾸미는 얘는 분사라고 하고요. 분사는 차차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늦게 일하는 직원들은 오케이? 그리고 동사 should lock이 나와 있으니까 형태적으로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꿀팁입니다. 영어 문장에서 진짜 동사는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가 나오면 그 뒤에 주어 동사가 있는 새로운 문장이 추가됩니다. 아까 제가 잠깐 적어드렸는데 접속사 개수 플러스 1은 뭐의 개수로 보자고 그랬죠? 다시 한번 접속사의 개수 플러스 1은 뭐의 개수라고요? 동사의 개수로 기억을 해주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들이 토익 공부를 졸업하는 그날까지 활용될 중요한 공식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보시면 대시 보이시죠?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니까 지금 앞에도 문장 주어 동사가 있고 뒤에도 주어 동사가 있죠. 이걸 적용해 보자면 접속사 한 개 있죠. 동사가 몇 개 있어요? 2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개념을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어려운 거에 활용될 거니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죠? 적어놨는데 괜히 적었네요.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목적어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삼형식 기억하시면 되고요. 타동사라는 말이 바로 나왔습니다. 목적어를 가진 동사를 타동사라고 했었고 중요합니다. 목적어는 해석을 이렇게 을룰로 기억하세요. 보통 을룰로 해석이 되니까 기억하시고 뭐 영준이를 그죠? 르겸이를 사과를 토익을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목적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동사 뒤 목적어 자리라고 했는데 정확히 하자면 타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타동사 바로 뒤가 목적어 자리라는 것을 잘 기억하세요. 토익은 기본적으로 자리를 물을 거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고 자 보시면 자 we had a discussion입니다. 우리는 가졌어. 무엇을 가졌는데 목적어 필요하죠. 이렇게 discussion, 토론이라는 목적어 나와 있고요. 지금처럼 목적어에 보통 명사가 잘 나온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활용하세요. 자, 그럼 요거는 이따가 나올 건데 여기 보시면 체크 좀 할까요? 목적어가 2개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아까 잠깐 얘기했었던 수요동사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그건 이따가 요 다음에 사형식이 나올 거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나왔네요. 자, 아까 제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얘기하면서 노래 불러드렸는데 give me a call 기억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자 적어놨는데 give나 또는 offer처럼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수요동사라고 했죠. 수요동사. 얘는 기본적으로 목적어를 2개 갈 수 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give me a call이니까 첫 번째는 간접 목적어 나와요. 그때 해석은 누구누구에게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목적어가 직접 목적어예요. 그래서 얘가 진짜 주는 거니까 을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 백씨가 준다. 새로운 직원들에게 뭐를요? 오리엔테이션을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밑에 것도 보시면 자 동사 있고요. 수요동사 나왔습니다. 간접 목적어 나온 거고요. 얘가 직접 목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회사가 제공한다. 모든 직원들에게 뭐를요? 어떤 지불된 휴가, 유급 휴가를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차 나중에 뭐 수동태를 배우시든지 어려운 거 배우실 때도 중요한 개념이 되니까 잘 기억하셔서 목적을 2개 가진 것을 사형식 문장이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수요동사 2가지를 잘 기억하시고요. 더 많이 있지만 우리 차차 배울 거니까 보셨던 기부하고 오퍼를 조금 중요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꿀팁인데 이거 뭐냐면 동사 뒤에 목적어 없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오르다 상승하다 뭐 이런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동사로 보시면 돼요. 자동사. 목적어를 안 가진 대표적인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주어가 있고 자동사가 있으면 문장이 끝나는데 근데 뭔가 부가적으로 뭐가 나오냐니까 보신 대로 부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전명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개념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중요한 꿀팁이 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마지막입니다. 주어와 목적어의 의미를 보충하는 보어라고 했는데 우리 아까
간략하게 봤죠? 자세히 좀 보시면 자, 비동사 뒤에 주격보라고 했는데 주어가 나왔고 동사가 나올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얘가 비동사인데 비동사 뜻이 이래요. 이다 또는 뭐 하다 또는 뭐 되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보셔도 나는 이다. 뭐가 좀 부족하잖아요.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충해주는 보어가 들어가는 게 이 어떤 그 이 형식 문장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로 토익에서는 비동사로 잘 물어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동사는 am, 뭐 is, are 형태가 많기 때문에 잘 나오고 그 뒤에는 보충해주는 보어가 나오니까 잘 기억을 좀 해주시고 중요한 단어 있네요. 자, 주격보어에 좀 체크해 볼게요. 주격보어. 그래서 형태를 기억하시면 주격보어는 주어를 보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리자면 주어 있고 비동사 있고 보어가 나오면 이 보어는 이렇게 있는 주어를 보충할 것이다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해석해 보면 오피스 빌딩이 입니다. 뭐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어가 나와서 큽니다. 근데 큰 게 뭐 결국 빌딩이 큰 거니까 주어를 보충하는 주격 보어고요. 또 갑니다. The business proposal 어떤 사업 제안들이 seem 보입니다. 뭐 어떻게 보이는데? 궁금하잖아요, 그죠? 유망한이나 형사 들어가서 유망하게 보입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동사 바로 뒤에 나오는 보어를 주어로 보충하는 주격 보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정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랄게요. 오케이? 자, 여기 보시면 주격 보어가 뒤따라온 동사라고 했는데 방금 제가 비동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적힌 여러 가지 것도 다 중요해요. 몇 가지 좀 체크해 보시면 비동사 대표로 잘 기억하시고 remain은 뜻이나 어떤 그런 뉘앙스가 비동사랑 흡사합니다. 잘 기억하시고 become 들어보셨나요? become 그죠? 어떻게 되다 얘도 보호가 필요할 거고 stay 머무르다 이것도 잘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얘는 주격 보호를 가진 동사로 잘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목적격 보호란 말에 체크를 좀 해두시고요. 아까 주격 보호가 주어를 보충하는 거니까 목적격 보호는 누구를 보충하는 거예요? 목적으로 보충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주어가 나오고 타동사가 나오고 그 뒤에 목적어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 목적어를 보충하기 위해서 한 개가 더 추가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아까 비슷한 거 봤었는데 보시면 자, the music made performance입니다. 음악이 만들었다 공연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보호로 impressive가 들어가면 인상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해석은 인상적으로라고 했으나 이게 지금 뭐가 들어있냐면 형용사가 들어가 있어요. 오케이? 체크할게요. 형용사에 별표 주세요. 형용사. 그래서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가 목적격 보어 자리에 잘 나오니까 그것도 잘 기억해 두시고 자, I found book 내가 책을 발견했대요. 이게 쓸 수도 있겠지만 뭔가 좀 부족하니까 뒤에 보어가 들어갔죠. 쉽다고 발견했다. 쉽다고 생각했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지금도 형용사 easy가 들어가 있다는 거 잘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이 말이에요. 목적격 보어는 목적으로 보충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I found the book easy가 되면 뭐가 쉬운 건 결국 목적은 책이 쉬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차피 타동사기 때문에 여기서 문장이 끝나고 부사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부사가 나오면 얘는 기본적으로 동사를 꾸미는 거죠. 쉽게 발견했답니다. 발견을 꾸미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용상 나는 책이 쉬운 걸 얘기하고 싶어. 그 뒤에 목적어 뒤에 보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얘들을 목적격 보라 부를 거고 형용사가 들어간다까지 기억을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요거는 뭐 참고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목적격 보가 뒤따라오는 5형식 동사들입니다. keep 잘 나오고 find 방금 많이 봤죠. consider 고려하다 또는 여기다 손을 하시면 되고 좀 전에 문장에 나왔었던 make도 목적격 보호를 가지는 동사를 중요하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가 나오는 대표적인 동사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게 기본적인 문법의 뼈대를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기존의 문법 강의와 다르게 5형식을 쫙 나열해놓고 그냥 쭉 다 보여드린 게 아니라 지금 단어 하나 찢어가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잘 훑어보시고요. 아까 초반에 얘기한 대로 문장 해석이 중요하므로 나왔던 예문들이 쉽더라도 절대 가벼이 여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최소 예문을 2번 정도 읽고 해석을 해보시면 전체 구조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이게 보어고 이게 동사구나 조금 짐작이 될 거니까 반드시 예문을 반복해서 많이 읽는 거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오늘은요 일단 기초 문법과 독해 전략을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직독 직해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리고 갈게요. 오케이? 그래서 직독 직해는 뭐냐면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어감 그대로 문장을 순서대로 읽어가면서 바로바로 그 의미를 파악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쭉쭉쭉 읽어가는 건데 의미만 파악하면 되는 독해에는 직독 직해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역가가 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장을 정확히 자연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내용은 내용만 파악하면 되시기 때문에 꼼꼼히 일단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런 말입니다. 이런 영어 문장이 있는데 얘를 정확히 해석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완벽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려면 뭘 하셔야 되냐면 I understand that. 대절이 먼저 알아야 되고요. 또 이런 거 같이 보면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어 뜻 아셔야 되고 문법이 뭔지를 구조 파악하셔야 되고 다듬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문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시간이 소요됩니다. 토익 시험은 2시간 동안 시험 보시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해석도 꼼꼼히 다 하시다 보면 다 못 풀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빨리 해석을 하기 위해서 직독직해하는 걸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 문장 보여드리면 자, 이 문장이었었는데 나는 윤 씨가 9월 16일에 시행한 수리에 대해 받았던 청구서와 관련하여 어제 전화로 당신에게 연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벽합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보세요. 지금 끌어놨는데 지금 I understand. 나는 알고 있습니다. That Mr. Yoon contacted you by telephone yesterday. 윤 씨가 어제 전화로 당신에게 연락한 것을 regarding a bill he received. 그가 받은 청구서와 관련해서 for repairs performed on September 16일입니다. 9월 16일에 시행한 수리에 대한 맥락입니다. 자, 우리나라 말 어감으로 하자면 잘못됐죠. 대한으로 끝났는데. 근데 다시 읽어볼까? 자, 나는 알고 있습니다. 윤 씨가 어제 전화로 당신에게 연락한 것을 그가 받은 청구서와 관련하여 9월 16일에 시행한 수리에 대한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알 수 있잖아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는 번역가가 아니라 내용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쭉쭉 순서대로 읽어가셔야 돼요. 이것들을 직독직해라고 하는데 이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꾸준히 하셔야 돼요. 지금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 나는 뭐 지금 아는 단어도 없고 이제 지금 첫 강의 켰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어려운 문장 해석하라 그래. 어렵죠. 하지만 이 방법을 알고 계셔야지 앞으로 문법 배우면서 단어 배우면서 하나하나 해석할 때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또 얘기할게요. 우리 지금 시험 보려고 영상 보는 거 아닌가요? 그죠? 빨리 시험 보고 점수를 얻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빨리빨리 읽고 답을 찾는 방법을 저와 같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독해는 아까 본 것처럼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직독직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앞으로 활용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휘를 많이 모르고 지금 나 뭐 지금 그죠? 뭐 리가르딩이 뭔지 비리 뭐 집회인지 청구서인지 뭐 그죠?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외워가면서 공부해가면서 이 방법을 정확히 인지하고 가셔야지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문장 구조의 이해 그리고 의미 단위 파악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따로 설명을 제가 안 드려도 되겠네요. 읽어보시고 우리가 지금 30-40분 동안 한 게 문장 구조만 봤거든요. 그래서 뭐 명확히 주어, 동사, 목적어 했지. 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런 구조를 좀 알고 계셔야지 그래도 문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 문법 공부를 하라는 소리고요. 두 번째는 의미 단위 파악이라고 해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 번에 볼 수 있는 단어의 수를 늘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문장을 좀 보여드리면 미리 좀 볼게요. 이따가 볼 문장인데 딱 보세요. 아티스트, 서치, 애주고 리논 그리고 조경 뭐 이렇게 하고 계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단위 넓게 하셔서 뭐 구 단위로 본다든지 절 단위로 볼 수 있다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 단위로 보려면 전치사가 뭔지 알아야 되고 그죠? 단어가 뭔지 알아야 되고 절 단위로 보려면 접사 뭔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배워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꼭 읽어보시고 앞으로 명심을 잘 해주시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문장 끊어읽기라고 했는데 요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정규 교육과정을 밟아보셨든지 또는 문법 수업이나 회화 수업을 들어보셨다면 끊기 연습이 좀 중요하긴 합니다. 좀 거창하게 적어놨는데 결국은 뭐예요? 주, 동, 목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주어 그리고 동사 그리고 목적 끊는 연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많이 적어놨는데 Artists such as renowned landscape painter Sean Fay and noted graphic artist Janice Black이 주어요. 걔들이 그리고 have produced work of art 뭐뭐를 했다. 그리고 그들이 봤더니 which will 블라블라 꾸며주는 관계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끊어읽기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뭐 지금 관계대명사도 있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배워가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개념만 잘 기억하셔서 활용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퀴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Other noteworthy performance this summer will include Sterling Orchestra on July 12th and Granville Choir on August 16th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그래.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들어보셨죠? 영어는 거꾸로 해석하시면 해석이 잘 된다. 그래서 요 날짜에 얘들이
여기서 뭐뭐를 포함할 것이다. 이 공연장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직독직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잘 적혀 있죠? 그래서 그 공연자들은 7월 10일 오케스트라와 8월 16일에 합창단이 있습니다. 정도로 해석을 잘 해주시고 얘도 마찬가지. I would recommend contacting one of the academic journals which often publish pieces similar to yours. 그래서 니꺼와 비슷한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까 얘기대로 순서대로 그죠? I would recommend 나는 권해드립니다. Contacting one of our academic journal 학술지 중에 한 곳에 연락해 보시기를 which often publish 블라블라 뭐뭐를 출판하는 정도로 쭉쭉 순서대로 읽는 연습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아직은 어렵지만 감을 꼭 기억하셔서 앞으로 하실 때 활용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스킬은 구 앞에서 끊어읽기라고 했는데 구는 오늘 많이 언급드렸지만 단어와 단어의 모음이라고 했어요. 그 앞을 잘 끊어주는 소리고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지금 보시면 캠페인 그죠? Which will be launched this summer 끊었고 그 다음에 will support forest preservation if 이렇게 끊겨 있죠. 기본적으로 단어의 모음인 구를 잘 끊어주시면 조금 더 잘할 수 있고 제가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면 자, 한번 기억해 보실래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전치사는 말 그대로 전치사고요. 투부정사는 말 그대로 투가 있고 동사가 있겠죠. 그리고 동명사는 명사경을 할 거고 분사는 형용사경을 할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전치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장 보실 때 전치사나 오케이? 접속사가 보이면 그 앞을 좀 끊어주시면 전체 구조가 좀 잘 보일 수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which란 접속사 앞에 잘 끊어주시고 across란 전사 앞에 잘 끊어주시면 전체 구조는 조금 더 쉽게 잘 보일 수 있으니까 그것도 잘 끊어보시면 또 저희 팁으로 활용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읽어볼게요. Mr. Moffat saved enough money.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모펫씨는 충분한 돈을 모았습니다. To open a shop. 샵을 열기에. But 그러나 he was not certain. 그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How to establish his business. 어떻게 사업을 설립해야 될지. 정도로 쭉쭉 순서대로 읽어가는 거 꾸준히 연습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문법 그리고 독해까지 정리해드렸는데 첫 강의지만 볼 게 좀 많았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러 품사 한번 언급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형식을 간략하게 전달드리고 그 다음에 자세하게 오형식을 한번 더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뼈대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명확히 잘 인지하시면 앞으로 어려운 문법을 배우시건 또는 독해를 하시건 그 뼈대는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 복습 잘 해두시고 자, 기초 부분일수록 반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 뼈대는 명확히 잡으셔야지 그 위에 뭔가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 오늘 배웠던 오형식, 보호가 뭔지 목적어가 뭔지 많이 읽어보시고 중간에 언급드린 예문의 중요성 절대 기억하지 마시고 예문들을 꼼꼼히 읽어보고 해석해 보셔야지 우리가 기초를 잘 쌓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복습 잘 하시고 저는 다음 강의에서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